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설명의 최고수 김성길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모집단위 분석과 전형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단위 분석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모집단위는 학과 모집, 계열 모집, 전공 예약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과로 모집하는 학과들은 성균관대학교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특성화 학과입니다. 그러면 특성화 학과에는 어떠한 학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영학과입니다. 글로벌 경영학과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그러한 학과입니다. 학부의 수준은 MBA 수준의 그런 학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며 100% 영어로 강의를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신입생들에게는 기숙사 혜택이나 우선 선발 및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학교이고, 또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경제학과입니다. 글로벌 경제학은 특성화된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4개의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융 경제 트랙, 법 경제 트랙, 공공 경제 트랙, 이론 경제 트랙 이렇게 4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대학교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면 외국 대학과 성균관대학교 2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1기 졸업생들은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등 해외 유수 명문 대학원에 지금 진학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리더 학과입니다. 최고의 국정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에서부터 고시와 또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을 지원하는 그런 학과이고요. 트랙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무 트랙과 정책학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는 일부는 고시 공부를 통해서 최고의 리더로 양성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또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학과인데요. 경영학과는 이제 일부 대학에서도 많이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도전적 융합 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전문성 강화 및 융합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면 창업혁신, 경영정보, 마케팅, 재무, 조직인사, 회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학생들이 아주 많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삼성전자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그런 학과이고요. 학부생에게는 4년 전업 장학금이 지급되고 또 학업 장려금,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 진학이 됩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실무 중심의 IT 산업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이고요. 또 성균관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학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석사 연계 전문 심화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입학을 하면 또 학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학과입니다. 최고 수준의 의학 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의대 장학금 전국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병원 인턴 및 공중보건의 합격률이 지금 100%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대 중에서도 메이저 의대이고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입니다. 차세대 바이오 산업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초 합격한 그런 학생들에게는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학과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바이오 산업 리더의 학과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장려하는
그런 특성화 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다음은 계열 모집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균관대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집 단위는 크게 계열별로 뽑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는 이제 인문과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이 있고요. 자연계열로는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인문계에는 이제 경영학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자연계에는 전자전기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의 특징은 계열별 모집 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인문과학 계열인데요. 11개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독어 동문학과, 프랑스 어문학과, 러시아 어문학과, 한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 유학, 동양학 이렇게 11개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들은 뭐 유사한 대학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한문학이나 특히 문헌정보, 유학, 동양학 이런 학과들은 성균관대학만 있는 그런 학과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인데요. 10개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행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정치, 외교학, 사회복지학, 소비자 가족학, 아동 청소년학 이렇게 10개 모집 단위가 사회과학 계열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확인하면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인데요. 자연과학 계열에는 7개 단위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식품 생명공학,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 융합생명공학 이렇게 7개 단위가 있고요. 공학 계열에는 6개 단위가 있습니다.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건설, 환경공학, 시스템 경영공학, 나노공학 6개 단위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열별로 모집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1년 동안에 이제 전공 탐색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의 학과로 간다면 그 학과의 특징을 잘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이 생활하게 되는데 이건 성균관대학은 계열별 모집 단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모집 단위의 특성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과 선택을 잘못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이고자 이해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복수 전공이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3분의 1 이상이 복수 전공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나 자연대 쪽으로 들어온 학생이 인문대의 경영학을 복수 전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 어떤 공학 쪽을 또 복수 전공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 이것이 성균관대학교의 장점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 예약인데요. 계열별 모집을 성균관대는 그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기초학문을 다루고 있는 일부 학과에 대해서는 전공 예약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공 예약을 하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인문계는 유학, 동양학, 프랑스 어문학, 러시아 어문학, 사학,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 국어 국문학, 독어 동문학, 한문학, 철학, 사회복지학, 아동 청소년 이런 학문에 대해서는 계열별 모집이지만 들어오면서 입학 당시에 학생이 전공을 예약하고 들어와서 계열 생활을 한 다음에 2학년 때 자신이 예약한 그런 학과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전공 예약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에서는 생명과학이나 수학, 물리학, 화학, 건설환경공학부가 바로 전공 예약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예약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과들은 다른 학과, 일반적인 학과보다는 약간은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선호적인 학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전공 예약으로 선택을 하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아진다 이런 점을 좀 잘 알아두시고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이 전공 예약을 하는 학과라면 전공 예약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 17학번 김규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 글로벌 리더학부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은 성균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해서 글로벌 리더학부에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과 성균 인재 전형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달라요. 그래서 글로벌 계열 같은 학과의 경우에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나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성균 인재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우선 글로벌 리더학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인재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학과인데, 제가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국제적인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계열제로 모집하는 만큼 1학년 때는 전공이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좀 더 제 자신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2학년 때 좀 더 진로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사회과학 계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내신 성적인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긴 하지만, 우선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수학 능력을 확인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국영수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과학을 포함한 비주요 과목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두루 고른 성적을 받았던 것이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직접 동아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해보기도 하고, 실장도 2년 동안 했었는데, 그런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러한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낸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50번 이상 수정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수정을 하고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 17학번에 재학 중인 김나연입니다. 저는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종도 생각을 했었고 정시 전형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시는 어차피 수시가 아니라 정시의 영역이라 아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학종이 생각보다 내신이 제가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논술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논술이랑 학종을 같이 생각하다가 나에게 논술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논술 전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논술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학교마다 그 기출문제를 뽑아서 풀어봤는데 성균관대학교의 스타일이 가장 제가 쓰는 글과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비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항상 답이 잘 맞아들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통계적 사고를 묻는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성균관대학교가 생각하는 답이 항상 비슷했던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에 재학 중인 17학번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신같이 파고드는 공부보다는 통찰적인 공부를 해야 돼서 기본기 개념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넓은 지식을 배경으로 쉽게 문제를 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상위권 성적을 받게 되어서 저는 모의고사 유형에 더 적합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수능적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와 수시 모집의 인원입니다. 2028 성균관대학교 모집 인원을 보면 3,553명을 뽑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시 모집은 20.2% 그러니까 717명을 뽑고 있는 것이고요. 수시 모집은 79.8% 그러니까 2,836%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성균관대학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수시 모집으로 뽑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에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뽑는 전형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과 특기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수능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성균관대학교의 모집 단위에는 없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성균관대학은 없다. 이 점을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볼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전형에는 성균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이 있습니다. 성균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두 전형의 차이점을 본다면 성균인재 전형은 계열별 모집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글로벌 인재 전형은 학과별 모집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학과별 모집이기 때문에 학과별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평가 요소에 적용하는 그러한 전형이 글로벌 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전형이 별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전형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성균 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고 또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다. 이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뽑는 일부 학과는 모집의 그 선발 방법, 전형 요소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00입니다. 그러니까 성균인재 전형이나 글로벌 인재 전형이나 고른인재 전형 다 서류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글로벌 인재의 일부 학과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 들어간다. 이런 사실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항을 좀 잠깐 보시겠는데요. 먼저 의예과나 사범대학 또 영상, 스포츠과학 이런 학과들은 1단계만 서류로 3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3배수를 뽑고 2단계 넘어가면 1단계 성적 80 그리고 면접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 전형의 일부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2단계에서 면접 2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준비 이것을 꼼꼼히 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점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여러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른기회 전형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시고 자신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부 40, 논술 60%가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부가 40%가 반영이 되는 것인데요. 학생부 40에는 교과 30과 비교과 10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30%를 반영하게 되는데 교과 성적은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의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고 자연계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의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을 보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런 비율로 반영을 합니다. 3학년 반영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교과 성적이 30점이 1등급이 이제 30점 만점인데 1등급이 30점이라면 2등급은 29.9, 3등급은 29.8, 4등급은 29.7, 그리고 5등급이 29.5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이가 사실은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변별력보다는 논술에 대한 변별력이 더 큰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교과 영역에서 이제 10%를 반영하게 되는데 비교과 영역은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것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실기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프트웨어학과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소프트웨어 특성학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모집의 전형 요소는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이기 때문에 학생이 평상시에 어떤 정보 관련 활동 또 교내에서의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교내 활동을 통해서 컴퓨터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영상학이나 무용학, 스포츠과학은 1단계 서류이고 2단계에서 서류와 함께 면접, 실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연기 전형은 1단계가 면접 실기입니다. 실기이고 2단계가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기 쪽으로 지원한 학생 여러분들은 1단계가 합격이 되면 2단계에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 전형이다라는 점에서 지원 모집단위 관련한 전형 요소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원의 특별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균관대학은 전형의 특별 전형 부분에서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전형, 이웃사랑 전형, 장애인 전형 등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각 전형의 전형 요소를 보면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지원 모집단위 관련된 서류 준비에 충실히 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충족 여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이제 서류로 선발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서류는 도대체 어떤 것을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균 인재나 글로벌 인재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반영하고요. 추천서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다만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좀 잘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인이 그 학생을 좀 우수성을 나타낸 부분이 추천서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추천서를 제출하는 게 좋고요. 추천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과학 인재 전형인데요. 역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게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고요. 추천서하고 활동 증빙 자료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부분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웬만하면 제출하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체능 특기자 전형인데요. 예체능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를 필수 자료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활동 증빙 자료는 영상학과하고 스포츠과학과는 활동 증빙 자료가 이제 필수입니다.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무용학이나 연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른기회와 정원의 특별 전형인데요.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되고요. 추천서는 선택입니다. 또한 지원 자격 확인 자료 이거는 뭐 필수 자료인 거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지원 자격이 된다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반영을 한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능 필수 응시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우수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 또 특별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경우에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와 수학, 가나, 영어, 사탐, 과탐을 뭐 다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 직탐은 응시 영역이 아닐까.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사 응시하셔야 됩니다. 또 자연계 학생들은 국어와 수학, 가가 필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응시하셔야 되고요. 과탐을 응시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별 전형, 특성화고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가나나 사탐, 과탐, 지탐 전부 다 셋 중에 하나를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라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탐구 영역은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논술 우수자 전형이 인문계입니다. 인문계는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 교육학, 한문교육, 영상학, 의상학 여기를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어, 수학, 사탐, 과탐, 사탐이나 과탐, 탐구는 이제 두 과목의 평균이고요. 중 두 개 등급 합이 4이다. 두 개 등급 합이 4이기 때문에 하나 2, 또 하나 2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하나 1, 또 하나 3 이렇게 맞추셔도 되겠죠. 영어는 2등급이어야 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또 글로벌 리더학이나 글로벌 경제학, 글로벌 경영학을 응시하는 그런 학생들은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두 개 등급 합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등급 합이 3이기 때문에 하나 1, 하나 2 이 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인데요. 자연계에서 자연과학 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건축과학,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건설환경공학부는 국어, 수학가고요. 수학가 필선택이고요. 과탐 두 개 과목의 평균이죠. 두 개 등급 합 4로 규정되어 있고요.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소프트웨어학,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공학, 특성화학과죠. 이러한 특성화학과들은 수학, 과학, 과탐은 이제 한 가지 과목만 보시면 되고요. 등급 합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의예과인데요. 의예과의 경우 국어, 수학, 가 필선택이고요. 과탐 두 개 과목의 평균이고요. 세 개 등급 합이 4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 합이 4. 그러니까 1, 2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 1등급, 한국사는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영어가 빠져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과에서는 영어는 2등급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의예과는 영어는 1등급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영어에서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영어 올해 절대평가로 올해 실시가 되지만 영어 과목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탐구 영역은 두 개 과목을 이제 반영하는 경우에 평균을 반영하게 되는데 소수점 이하는 절사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라는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과목이 2이고 한 과목이 3이면 두 개의 평균은 2.5가 되는데 소수점 이하 0.5는 버리기 때문에 그냥 2등급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조금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문계 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자연계도 가능한데요. 제2외국어 한문은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제2외국어 한문을 응시하신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의 성적이 잘 나왔으면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점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고른기의 농어촌 이웃사랑 전형, 장애인 또 특성화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른기의 농어촌 학생 이웃사랑 전형인데요. 인문계열,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이죠. 인문계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국어, 수학 또한 탐구 두 개 등급 합 5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자연계, 자연과학 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 계열, 소프트웨어학은 국어, 수학 가죠. 수학과 필수 선택이고요. 과학 중 두 개 등급 합 5로 되어 있고요.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등의 전형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두 개 영역 합 5로 되어 있고요.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계 역시 두 개 등급 합 5,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특성화고 전형에서는 탐구 영역의 사탐, 과탐, 직탐을 다 허용하고 있고요. 두 개 등급 합 5, 또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4등급으로 완전히 고정시켜놨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탐구 영역 두 개 과목의 평균을 산출할 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생 여러분 약간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인문계나 또 특성화고는 자연계도 가능한데요. 제2외국어 한문은 사탐 또 한 과목으로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의 전형 그리고 모집 단위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잘 확인해 보시고
도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